영화 명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호의랑 권리는 뭐가 다른 걸까요? 일단 권리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대요. 쉽게 말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게 권리예요. 그러면 권리에 대응되는 게 의무죠.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이나 제한이라고 한대요. 쉽게 말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게 의무인데, 당사자끼리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주먹으로 해결한다. OX? X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대화로 해결해야 돼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땐 비로소 주먹으로 해결한다. OX? X죠. 우린 짐승이 아니니까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관계, 이걸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법으로 따질 수 있었죠? 당사자에게 뭐랑 뭐가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있어서죠. 그럼 권리 의무가 있는 관계는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랑 비교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법률 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는데, 인간관계는 법이 아니라 관습, 도덕, 종교의 규율을 받아요. 예를 들어 우정이나 사랑, 예의 같은 인간적인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자리를 양보해 드릴 수도 있지만 양보를 안 했다고 해서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소송 들어오지도 않아요.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저버려도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어요. 두 번째로 호의관계가 있어요. 이건 규율이라기보다는 호의로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예를 들어 호의 동생이 있어요. 쉽게 말해 카풀인데 돈 안 받고 호의로 카풀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내 차에 마땅히 태워줘야 돼서 태워준 거다, 아니다? 아니죠. 마땅히 해야 돼서 한 거면 권리 의무가 있는 관계인 법률 관계고요. 이건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거니까 호의 관계예요. 그러면 법적 구속 의사가 없는 거니까 법률 관계랑은 다르게 강제 이행을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 인간관계랑 비슷해요. 하지만 운전자 갑의 과실로, 즉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을과 병이 다쳐서 손해가 발생했네요. 그럼 그 사실만으로 즉시 법으로 해결하는 법률 관계로 바뀐다. OX, X예요. 출발이 뭐였기 때문에? 호의관계였기 때문에. 호의관계는 뭐죠? 법적 구속 의사가 없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로 법률관계로 바뀌진 않아요. 태워준 건 고마운데 너 때문에 다쳤으니 치료비는 물어내 라고 법적 구속 의사를 밝히면 그때 비로소 법률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호의로 공짜로 베풀었던 건데 손해배상할 의무까지 생긴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상계약의 법리나 과실상계 등을 적용해서 책임을 경감해줘야 돼요. 호의관계가 원칙은 뭐죠? 원래는 법으로 따지는 관계가 아닌데 손해가 발생하고 뭐가 있으면 법적 구속의사가 있으면 뭐로? 법률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반대로 법률관계에서 출발했는데 법으로 안 따지겠다는 약정도 있어요. 법원 가서 싸우지 않고 점잖게 해결하려는 약정인데 이걸 신사약정이라고 합니다.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특약인데 법으로 안 따지기로 했으니까 강제 이행 같은 건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였는데 법률 관계였는데 뭐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배제하는 특약을 걸어서 강제 이행을 못하는 거고,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의사가 없었는데 손해가 발생하고 뭐가 있으면 법적 구속의사가 있으면 법률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 법적 구속의사를 기점으로 신사약정이랑 호의관계는 서로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처음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대사를 소개해드렸는데, 호의랑 권리랑 이제 구분이 되시죠? 권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데 호의는 그저 은혜일 뿐이니까 호의가 계속된다고 해도 그게 권리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하고 또 법적 구속의사가 있으면 뭐가 생길 수 있다? 권리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닌 겁니다. 권리 의무가 있는 관계인 법률 관계랑 비교할 수 있는 관계를 몇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권리도 비교할 수 있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권력, 권능, 권원, 권한, 반사적 이익이 있는데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서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권력은 민법과는 거리가 머니까 넘어갈게요. 권능부터 볼게요. 권능이란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권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볼게요. 쉽게 말해 내 거일 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뭘 주장하고 뭘 행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죠. 이걸 사용 권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수익 권능입니다. 그리고 내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이건 처분 권능이에요. 소유권에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 권리의 힘을 쪼갠 거예요. 권리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말합니다. 권리의 기능이니까 권능. 다음으로 권원할 때 원은 원인할 때 원이에요. 어떤 원인?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여러분이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거 억지로 뺏거나 훔쳐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내 거일 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 했죠? 소유권이라고 했죠. 본인 거로 보고 계시다면 소유권이 권한이고 소유권이 점유의 권한인 거고 PC방 컴퓨터로 보고 계신다면 돈 내고 컴퓨터를 빌린 게 권한이에요. 본인 거로 보고 계신 거면 소유권이 권한인 거고요. PC방 컴퓨터로 보고 계신 거면 돈을 내고 컴퓨터를 빌린 게 권한이에요. 이건 임대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로 보고 계시다면 소유권을 뭘로? 권한으로 뭐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PC방 컴퓨터로 보고 계시다면 임차권을 뭐로? 권한으로 뭐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은 권한에 대해서 볼게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에요. 법률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생겨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술을 마시면 취하겠죠. 밥을 먹은 건 뭐고 요건이고 그에 따라 배가 부른 건 뭐고 효과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술을 마신 건 뭐고 요건이고 술에 취한 건 효과예요. 그럼 법률 효과는 뭐가 있어서 법률 요건이 있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법률 행위인데 우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스스로 의사 표시한 대로 권리 의무를 갖게 돼요. 보통은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랑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고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권도 있어요. 권한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남이 숨어 있어요. 권한 10번만 말해볼래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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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어떻게 들으면 권남처럼 들려요. 권한은 누구에게? 남에게 뭐를?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사적 이익을 볼게요. 풀어서 말해보면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을 말해요. 법이 공익의 보호 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할 때나 법에 기해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때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대요. 쉽게 말해 어부질이에요. 얻어 걸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사람 죽여주면 10억 줄게 살인 청부를 했어요.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살인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회가 혼란해지고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민법 103조에 보면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유효로 무효로 한대요. 원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의사 표시한 대로 뭐가 권리와 의무가 변동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률 행위가 성립하면 보통은 유효니까 그에 따라야 하는데 그게 무효래요. 무효면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사람을 죽여달라고 의뢰하면서 10억을 준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유효했다면 갑은 을을 위해 뭐를 해줘야 되고 10억을 줘야 되고 을은 갑을 위해 뭐를 해줘야 되고 사람을 죽여줘야 되죠. 이거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무효로 하는 건데 무효니까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살인 청부를 약속했더라도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살인해달라고 10억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하고 나면 어때요? 원래 무효는 돌려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원인 없이 받은 거니까 되돌려줘야 되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사람 죽여달라면서 10억을 줬는데 난 못하겠다고 갑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은 10억으로 을 말고 다른 사람한테 살인 청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럼 안 돌려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민법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보면 불법의 원인으로 주고받은 건 안 돌려줘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억을 거저받게 된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이런 게 반사적 이익입니다. 권리나 반사적 이익이나 뭔가를 누리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권리는 뭐였는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였는데 뭐는 반사적 이익은 권리라서 권리가 아닌데도 어부지리로 얻어 걸린 게 반사적 이익입니다.